자, 오늘은 이제 한비자와 마키아벨리의 통치론이야. 지난번에도 이제 6월 평가원 이후와 관련해서 선생님이 간단히 얘기했는데, 항상 이게 무슨 제재든 간에 시험 범위니까 시험 범위가 아니니까 이렇게 해버리면 오히려 본인이 갖고 있는 잠재적인 실력이 조금씩 고갈돼. 상관없이 다 받아들이고, 그리고 글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글의 패턴이라는 게 되게 중요해요. 패턴. 그래서 어떤 식으로 볼게요. 한비자라는 사람 들어봤을 거야. 그 다음에 마키아벨리를 더 많이 들어봤겠지. 군주론 썼던 마키아벨리. 자, 이것과 관련한 통치, 국가를, 백성을 어떻게 통치할 것인가에 대한 이론인데, 천천히 볼게요. 천천히. 자, 너무 힘 빼지 말고. 자, 한비자는 그러니까 인물은 습관적으로 네모를 쳐두는 게 좋아요. 인물과 이론은 네모를 쳐야지, 그냥 똑같이 다 밑줄 그으면 내가 정작 시험 볼 때 급할 때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뭐가 뭐지? 헷갈릴 수도 있단 말이야. 그래서 무조건 밑줄 긋거나 메모하지 말고, 꼭 선생님이 네모하란다고 네모하는 그런 의도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어떤 메모나 낙서, 끼적끼적임 이런 것들도 본인의 룰을 만들어서 하는 게 좋다고요. 가급적 메모를 가장 권장하는 바이고, 한비자는 전국시대 제자백가의 일원으로, 전국시대 제자백가 다 들어봤죠? 중국. 강력한 법을 통해 나라를 다스릴 것을 주장했던 학자다. 그러니까 윤석열이죠. 윤석열이 법과 원칙에 의해서 우리나라를 통치한다라고 했잖아. 일단 이후에 어쨌든 간에 강력한 법, 그러면 강력한 법을 통해 나라를 다스린다, 이거를 주장했다면 한비자는 네 글자로 법치주의 이렇게 해도 되겠지, 그치? 이렇게 자꾸 자기가 아는 수준, 그리고 자기가 이렇게 뭐 메모할 수 있거나 요약 압축할 수 있는 말로 계속 바꾸는 거야. 자, 그 다음에 그는, 한비자겠지. 그는 인간이 어떤 행위를 하는데 주요 동기, 우리가 동기라고 하면 뭐야? 너 우리 대학에 온 동기가 뭐야? 성적 맞춰서요. 아니면 정말 하고 싶어서요. 평생 동안 이 분야를 연구하고 싶어서요. 호기심에서요. 이거는 뭐랑 똑같아? 이 대학, 이 학과에 오게 된 목적, 이유, 취지지. 그러니까 이런 말도 가볍게 넘기지 마세요. 그는 인간 행위의 주요 목적. 가장 편하지 않니? 야, 너 어제 왜 일찍 잤어? 아, 어제 피곤해서 피로가 누적돼 피로를 풀려는 취지였어. 이렇게 얘기 잘 안 하지. 그러니까 자꾸 편한 말로 바꿔. 인물의 말이 어렵거나 길면은 그냥 그 새끼 저 새끼 해도 된다고 그랬잖아. 무슨 상관이야. 인간이 어떠한 목적으로 행위를 할 텐데 그게 뭐를 전제로 깐다는 거야? 이기심이라는 거야. 마키아벨리가 법치주의를 얘기하고자 하는 배경을 이제 부연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지. 인간은 다 하는 행동이 다 모두 지를 위해서 하는 거다라는 것을 전제로 깐 거야. 이게 전제야. 그래서 유교의 인의, 인이 어질다 인자죠. 그럼 의는 옳을 의자죠. 그럼 어질고 옳다 이렇게 하면 좀 그러니까 앞으로 인의라는 말은 인간이라면 마땅히 해야 할 도리,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래서 이러니까 유교의 인의를 권장하는 것은 사실상 군주한테는 공자의 수준을 바라는 거고, 백성들한테는 공자의 제자 수준을 기대하는 것이다, 이런 내용이야. 말이 여기 무슨 말인지 알겠어? 다시 한번. 한비자는 강력한 법치를 통한 국가 통제를 주장했단 말이야. 왜요? 그렇게 주장하게 된 배경이나 목적, 동기, 취지, 이유, 전제가 뭐예요? 있지. 인간은 못 되쳐먹었다니까? 인간은 다 모두 자기를 위해서 행동한단 말이야. 그래서 유교의 인의를 권장한다고? 야, 그거 저기 윤석열이 공자라고 그래라, 이런 얘기야. 국민들이 그 공자의 이거 어떻게 기대하냐, 말도 안 되지 하고 비판한 거야. 그럼 여기서 우리가 뭐를 알 수 있어?
한비자의 법치주의는 유교와 어느 정도 대치 상태에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 자, 선생님이 아까 이 본문 나가기 앞서서 뭐라 그랬어? 시험 범위도 아니다 이런 걸 생각하지 말라니까요. 자꾸 글을 많이 읽어보고 그 주어진 글의 패턴을 봐봐. 자, 여기까지 읽어보고 한번 패턴을 또 물어볼게. 일단 계속 해볼게요. 끊기면 안 되니까. 또한 평화로울 때, 그래, 국가가 평화로울 때는 그럼 괜찮아, 유교 좋지. 하지만 국가가 위험에 빠질 때는 강력한 법을 마련해서 악행, 여러분들이 좀 대답해 볼래? 악행이라고 한다는 것은 왜 일어나는 걸까? 빨리. 이 지문에 따르면 빨리. 인간은 자기 위주로만 행동하기 때문에 생긴 결과죠. 그러니까 이기심 때문에 악행이 생긴다. 그래서 이거를 처벌해라. 그래서 뭘 받아야 된다? 국가 질서를 바로 잡아야 한다. 이렇게 주장한 거야. 한비자는 부국강병, 나라를 부유하게 하고 그 다음에 군사를 강하게 하는 것을 목표로 법치를 실현하는 것, 이게 바로 여러 나라들의 패권을 다투던 춘추 전국시대의 혼란기에 맞는 현실적인 통치 방법이다. 자, 그러면 적극적으로 대답해봐. 얘들아, 한비자는 강력한 법치주의에 의한 국가 통치를 주장했는데, 그치? 그래서 유교는 쓸모없다라고 그랬다. 맞아, 안 맞아?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 유교가 괜찮을 때가 있다니까. 언제? 나라에 전쟁이 없고 나라가 안정적이고 평화로울 때. 유교는 무조건 나쁘다가 아니라 유교는 유교는 상황에 따라 그 쓰임이 달라야 한다라고는 말 바꿔도 되지. 그렇게 유교는 그래, 아무런 문제가 없어, 태평성대야. 그럴 때 유교만 한 게 어딨어. 그런데 유교만을 권장하잖아. 그럼 나라가 엿될 때 방법이 없다니까. 유교를 믿으면 나중에 악행을 저지를 수 있는 그런 일이 많이 생길 수 있지. 그 이유는 인간은 이기적인 존재이기 때문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이렇게 계속 말을 바꿔보십시오. 이러한이 뭐야? 여기 전체지. 이러한 한비자의 통치론이 구체화된 책이 이름이자 책 이름이 같은 한비자야. 이 책에서 한비자는 노자의 도덕경을 인용하고 있다. 한비자는 노자의 도덕경을 끌어왔는데 노자의 도덕경에 동의하는 부분을 끌어왔을까? 아니면 자기의 주장이 맞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반대의 사례를 가져왔을까? 좀 볼게요. 자, 그러면 다시 노자가 나오겠네? 노자는 이 세계를 말이죠. 이 세계를 근원적으로 포괄하는 자연질서. 노자는 자연질서이자 세계를 만물의 근원인 도에 따라서. 그래서 도가 사상 아니야. 우리가 다 배우는 신선, 자연,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야, let it be, let it be, let it be. 이게 저거예요, 노자. 그래서 서양에서 노자의 사상을 가장 잘 반영한 노래가 비틀즈의 Let It Be예요, 그게. 그래서 도에 따라 사는 것을 바람직한 삶이라고 여기고 그 국가를 통치하는 통치자는 백성들이 스스로 너 그거 하고 싶어? 그럼 그거 해. 해서 자발적으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이끌 수 있어야 한다고 본 게 요 노자야. 좋아. 그러면 한비자는 이러한 노자 사상을 근거로 해서 자신의 통치론을 펼쳤다. 와, 여기랑 좀 다른데 어떻게 하는지 보자. 한비자는 누구라도 부유한 거, 귀한 거, 고귀한 거, 오래 사는 거 이런 거 원하지. 근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대다수의 일반 백성들이 마주할 수 없는 어떤 거야. 그거 이상적인 거고 현실은 가난, 비천함, 멸망, 이것은 불가피하다. 그래서 괜히 이런 것에 미혹함에 빠지지 말고
노자의 도에서 벗어나지 말아라 이런 내용이야. 이걸 강조한 거야. 그럼 좋아. 한비자는 이 한비자라는 책에서 노자의 도덕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는 얘기네. 또 그는 인간은 이타심도 가지고 있어서 전적으로 사악한 존재는 아니다. 근데 궁극적으로는 이기적인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했다는 거야. 그러면 얘들아, 노자는 뭘 자꾸 얘기한 거야? 노자는 노자로 봤을 때 요 인간은 어떻다? 이기적이기만 하다? 아니야. 인간은 때로는 이타적이기도 하고 때로는 이기적이기도 한 거야. 그런데 결국에 이기적으로 행동할 수밖에 없다. 이쪽으로 치우칠 가능성이 높은 존재다. 그래서 이기적인 인간은 권력에 복종하고, 이런 인간은 권력에 복종하고 이런 케이스가 있고, 처벌을 두려워하니까, 그러니까 이 통치자는 소수의 사람에게만 효과가 있는 덕치를 버리고, 그러니까 덕치가 전혀 안 된다는 것도 아니야. 역시 노자도. 그러니까 한비자나 노자나 공통점이 유교나 덕치가 전혀 안 된다는 건 아니야. 그러면 얘들아 잘 봐봐. 한비자는 덕으로 할 수 있고 유교로 통치할 수 있는 시대가 불가능하다고 한 건 아니지. 언제 할 수 있다고 그랬죠? 평화로울 때, 세상이 태평성대일 때. 그러면 이 한비자의 이런 주장을 뒷받침해주는 노자 사상이 있는데, 노자 또한 뭐라고 했냐면 인간은 이기적이기도 하고 이타적이기도 해. 근데 이타적인 사람들은 대부분 소수라고. 그 소수만을 믿고 덕치를 한다는 것은 전체를 놓고 국가나 어떤 그 그룹을 통치하는 데 있어서는 미스가 날 수 있다. 그래서 노자 또한 뭐라는 거야? 다른 사람들에게도 모두 효과가 있는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한 거야. 그래서 다시 한비자로 옵니다. 한비자는 육아에 대한 자신의 비판이 작은 국가를 유지하라고 강조한 노자의 생각과 상통, 서로 통하는 면이 있다고도 했는데, 이건 무슨 뜻이냐? 국가의 규모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 아니라 통치자가 미치는 영향력에는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다, 이걸 얘기한 거야. 이거 다시 한번 해볼게요. 만약에 제가 학교 선생님이라면 이런 걸 내겠죠. 자, 뭐라고 그랬어요? 한비자는 육아에 대한 비판이 작은 국가를 유지하라 강조한 노자의 생각과 비슷한데, 이것을 부연하면 국가의 사이즈를 작게 해야 한다는 게 아니라 통치자가 미치는 영향력은 국가가 이만하든 하나의 통치자가 전체를 다스리기에는 제한되어 있다. 그 범위가 지극히 제한적이다. 이런 내용이에요. 괜찮지? 자, 넘어갈게요 이제. 자, 계속해서 볼게. 계속해서요. 올라갈까? 한비자는 통치자의 처신과 국사, 나라 일을 운영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뭔가를 제안했는데요. 권고했는데, 자, 볼게. 권고했는데, 한비자는 통치자가 노자의 도덕 개념에 근거해서 자연적이면서, 자연적인 건 뭐야? 말 그대로 레디핏, 내추럴한 거야. 자연법이란 거 있지 않아? 자연적이면서 플러스 동시에 명시적인 법. 그게 뭐지? 명시적인 거. 그거 뭐야? 야, 법 돼? 법대로 해. 법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런 법.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법. 또는 지위, 인맥과 상관없이 평등하게 적용되는 법을 마련하고, 이 법을 통해 나쁜 새끼들을 잡아 조지고, 그리고 효율적이지 못한 국가 운영을 막을 수 있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또 뭐라고 했냐면, 통치자라고 한다면 나중에 큰일이 발생하기 전에 그 징조를 알아차리고 예방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야. 통치자는 그래서
우리나라 대통령처럼 그러지 말고 신중해야 하고, 대통령 영부인처럼 사소한 이익에 집착해서도 안 되고, 탐욕에 빠져서도 안 되며, 음악, 유흥 좋은데 여기에 빠져버려서 백성을 놓치는, 정신을 잃어서도 안 된다고 말한 것이 다 이거다. 그러면 한비자가 얘기한 거는 지금 현재, 선생님이 이건 개인적 생각인데 현재 대한민국이랑 똑같아. 우리가 굳이 뭐 큰 사건이다. 최근에 그 사이코패스 때문에 죽은 애 있죠? 그 매일마다 기사를 보는데 아직도 그러한 끔찍한 살인 사건이 일어나는 데에 대한 그 매뉴얼이 없었던 거야. 좀 부족했던 거지.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기준으로 들어가면 정상이라는 거야. 또 어떤 기준으로 하면은 조두순보다도 더 그 사이코패스 강도가 높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그러니까 미국 같은 데는 인구도 많고 범죄도 있고 총기도 어느 정도 사용하다 보니까 사이코 범죄와 관련한 그러니까 어떤 살인 사건과 관련한 리스트를 모두 다 체크를 해서 업로드를 한대. 그래서 빅데이터를 만들어서 범인의 유형을 한다는데, 우리나라는 무슨 그 프로파일러 있는데 그분이 나와서 얘기하는데 우리나라는 그걸 안 한대요. 전혀 한 건도 없대요. 그냥 개별적으로 학자들이 연구한대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건이 벌어질 때마다 그냥 충격인 거지. 전문가가 야 이거는 이 정도야, 이거는 이런 거야 라고 바로 답을 내놓는 게 아니라 이 건건마다 전문가가 개별적으로 연구할 뿐이라는 거지. 이런 것도 문제지. 자, 좀 다른 얘기인데 일단은 여러 가지 그렇게 했을 때 무기징역이다, 사형이다, 아니면 징역 10년이다 이런 것들은 금방 얘기했던 명시적인 법이잖아. 자연법은 뭐야? 굳이 법으로 정하지 않아도 야 사람이 사람을 때리면 안 되잖아. 이런 것들까지 포함한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근대 국가에, 이거는 여기 없는 말이긴 한데 이거는 근대 국가의 대부분의 국가에서 저건 아프리카가 아닌 이상 미개하거나 아프리카 미개하다는 게 아니라 좀 이렇게 성문법이 발달하지 않은 나라들 빼놓고는 모두 근대 국가의 어떤 체계들을 그대로 따르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한비자와 관련한 마지막 단락인 것 같은데 이것도 마저 보자. 자, 한비자는 통치자가 갖추어야 할 중요한 도로서 노자가 제시한 허정이라는 것을 강조한다. 그럼 허정이 뭘까요? 노자는 도덕경에서 허를 극치에 이르게 하고 정을 독실히 강력하게 지켜라. 허의 수치를 최대한 끌어올려야 하고 정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는 거야. 한비자는 이를 통치 철학에 적용해서 통치자가 마음을 텅 비우면, 이게 빌허잖아. 허무하다가 뭐야? 허무하다. 비어서 없다가 허무한 거야. 없을 문자에서. 허탈하다. 비어서 없어졌다. 이런 거지. 고독한 지위에서도 실제 정황들을 알 수 있고 통치자가 자신이 바라는 것을 밖으로 드러내지 않으면 신하와 백성들이 두려움을 느껴서 자발적으로 자기가 해야 할 직분을 수행한다고 한 거야. 또한 이 한비자는요, 통치자가 신하에게 상벌의 집행 권한을 부여해서는 안 된다. 야 이거 뭐야? 신하에게 상벌의 집행 권한을 부여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야. 얘들아, 특히 심석고 잘 들어. 이거 하면 뭐가 나올까? 문학작품. 이원익의 고공답 주인가 알아? 그러니까 그 수업 시간에 해야만 아는 게 아니라 좀 이렇게 본 적 없어? 야, 고공가 알아? 민주는 알걸? 고공가? 고공가 알지? 이런. 고공이 뭐야? 고공. 고공이 머슴 종이야. 그러니까 집안에 주인이 있고 주인 밑에서 일하는 머슴이 있을 거 아니야. 이 주인이
주인이 왕이야. 머슴을 신하라고 보는 거야. 그래서 이 신하를 머슴이라고 비유해서 임진왜란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정유재란이 일어나고 막 이렇게 백성들이 많은 백성들의 생명을 잃고 도탄에 빠지고 가난과 어떤 힘든 속에서 이 벼슬하는 새끼들은 뭐 하는 새끼들이야? 이런 거야. 이걸 비판하는 거라고. 그랬더니 이게 허전이라는 사람이 쓴 거야. 허전의 고군가. 그랬더니 이원익이 맞아. 나도 여기서 답할래라고 하면서 이원익이 고공답주인가에서 뭐라고 하냐면 말씀드리기는 나도 부끄러워. 맨 마지막 부분에 그래요. 길어요. 가사야. 마지막 부분이야. 잘 들어 모두. 말씀드리기는 조금 내가 뭐 잘난 게 없으나 그래도 한 말씀 드립니다. 이 종들, 머슴들을 휘어잡으려면 뭐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일이 이렇게 된 거는 나라가 도탄에 빠지고 어려운 상황에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신하들이 말을 안 듣는 이유는 당신 때문이야 임금. 이런 말이 있어요. 나라를 잘 운영하고 싶죠? 그러면 제 말씀을 들어주세요. 저 또한 떳떳하지는 못하나 그래도 한 말씀 올립니다 라고 하면서 왕이시여, 주인이시여, 신하를 제대로 휘어잡고 싶으세요? 주인이시여, 머슴들을 잘 휘어잡고 싶으세요? 그러면 직접 머슴들이 잘한 것에 대해서는 상을 주고 못한 것에 대해서는 벌을 주세요 라고 얘기해. 종들을 휘어잡으시려면 상벌을 분명히 밝혀라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신하에게 상벌의 집행 권한을 부여해서 안 되고 왕 또는 고공답 주인가에서 얘기하는 주인이라고 할 수 있는 왕이 직접 신하들에게 너 잘했어, 너 상금 받아, 너 못했어 이 새끼야, 너 곤장 100대 쳐맞을 새끼야, 이거를 직접 하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한비자의 요 얘기와 이원익의 고공답 주인과 요 내용은 서로 상통한다. 이렇게도 맞죠? 오케이. 자, 한비자 이러한 통치로는 법과 사상이라는 이름으로 절대적 권력을 쥐고자 했던 군주에게 초이스가 됐어요. 그래서 중앙 집권의 권력이 강한 국가, 중앙 집권적 제국의 토대가 되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에 한비자는 야, 백성들 사랑해라 이런 거 얘기한 거 아니야. 그거는 저 먼 얘기고 일단은 백성 개개인 그런 거보다도 안전한 국가 통치를 원했고 그 안전하고 그 전체적인 그 국가 통치를 잘 하기 위해서는 육아 이런 것도 나쁘진 않은데 비상시에 그거 다 망가진다. 그러니까 강력한 자연법을 바탕으로 한 강력한 명시적인 법을 통해서 잘잘못을 잘 따지고 그것을 그 잘잘못을 따질 수 있는 권한을 신하에게 양도하지 말고 직접 하셔라. 이게 바로 왕의 카리스마다. 그 카리스마가 결국에는 중앙집권적 제국의 토대가 되었다. 이런 내용이에요. 괜찮지? 자, 일부러 꼼꼼하게 했습니다. 어우, 뒤통수가 아프네. 자, 이번에는 얘들아, 선생님 발음은 어떤 것 같아? 괜찮아? 들을만해요? 자, 이번엔 마키아벨리의 군주론. 얘들아, 한비자는 많이 못 들어봤지, 그치? 한비자. 그래서 한비자 책, 정치인들 있잖아. 한비자 책 읽은 사람들 많아. 방송이나 이런 거 나오면 한비자 얘기를 많이 들어요. 마키아벨리의 군주론도 많이 들죠. 그러니까 한비자는 중앙 집권의 강력한 법에 의한 국가 통치의 뭐라 그럴까? 샘플이고, 마키아벨리는 서양 쪽의 강력한 군주의 통치의 그 샘플이라는 말이야. 그래서 이 지문은 몰라요. 9월에 또는 수능에 모르는 거니까 제가 두통도 좀 있는 김에 천천히 얘기하는 거야. 얘들아, 선생님 원래 분독했는데 이제는 분독 잘 안 하잖아. 언제까지 할 건데 그렇게? 처음에는 한 달 하기 읽고 체크하고 했잖아. 이제 나중에 점점 안 할 거라고 했잖아요. 오늘은 뭐에도 도전할 거냐면 가와 나까지 한번 다 읽어볼게. 동시에 비교 한번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마키아벨리의
요 군주론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요건 잘 알려진 정치사상가다. 그리고 금방 얘기했던 요 군주론에 드러난 마키아벨리의 통치론, 나라, 국가, 국민, 백성을 어떻게 다스려야 하고 어떻게 통치해야 하는가에 대한 이론은 국가의 유지와 발전을 위해서는 어떠한 수단과 방법도 허용할 수 있다라는 국가지상주의 정치적 철학으로 이해되어서 우하는 혹평의 대상이 되게 됐던 거야. 마치 국가를 정상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인권 탄압도 할 국가지상주의, 국가를 위해서라면 백성들 또는 국민들을 언제든지 희생시켜도 좋다. 국가 제1주의, 국가지상주의이다 라고 해서 이해되어 우하고 무서워 그래서 일반 힘없는 서민들 백성들이 마키아벨리 나쁜 새끼라고 혹평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거야. 그러나요 그의 통치론을 중세시대 이후에 15세기 르네상스의 영향하에 인간중심적 시각을 담은 정치철학? 이런 시각도 있다는 거예요. 저도 정말 이랬습니다. 대학 다닐 때. 야, 이게 뭐? 근데 이것도 이해하더라고요. 자, 이게 이제 이런 게 주요 문제가 되겠죠. 군주론에 신을 대체할 수 있는 인간의 실천 능력에 대한 믿음이 담겨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이건 선생님이 조금 더 설명할게요. 이게 무슨 말이냐? 잘 봐봐. 지금 여기까지는 무슨 내용이야? 여기까지는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진 않았거든. 근데 이 글을 읽는 독자들아, 너희들 많이 들어봤지? 잘 알려져 있죠? 어때? 읽어본 사람들. 이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에 들어가 있는 말은 국가지상주의라는 차원에서 국가가 똑바로 서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의 희생도 필요한 거고 군주의 강력한 카리스마에 의한 국가 통치, 이거 이렇게 읽은 사람 많았지? 그럴 줄 알았어. 그런데 있잖아, 그의 통치론을 중세시대 이후에 르네상스의 영향하에서 인간 중심적인 시각, 휴머니티인 정치 철학으로 평가하는 시각도 있어. 뭔지 아니? 군주론에 뭐라고 해야 되냐면 신을 대체할 수 있는 인간의 실천 능력에 대한 강력한 믿음이 있다고 보는 거야. 무슨 얘기냐? 얘들아, 우리가 15, 16세기에 서양에서는 르네상스라는 시대가 있었지. 우리도 그와 비슷하게 영정조 시대가 있었고요. 근데 다시 르네상스 시대로 돌아가서 르네상스 시대의 그 이전을 뭐라고 하지? 중세시대라고 하지. 맞지? 중세시대에는 유럽의 어떤 특정 국가뿐만이 아니라 유럽의 중세는 무엇을 의미해? 왕보다도 신이 더 우선했다니까. 그래서 왕권 신수설 그런 거 알아? 너 왕? 내가 왕인 것은 신이 나한테 부여해 준 거야. 그래서 가장 심할 때는 왕보다도 누가 더 힘이 더 셌어? 신도 아닌 교황의 힘이 더 셌죠. 카톨릭 같은 경우 보면은. 그래서 막 왕들이 모여서 교황을 신처럼 받들고 막 그랬단 말이야. 그때 카톨릭도 많이 부패했었지. 그래서 살다 보니까 너무한 거야. 대체 이 종교가 뭐고 신이 뭔데 왕이 뭔데 당장 감자 쪼가리 하나 먹고 이런 우리 인간이야. 우리 인간. 그래서 인간 중심적 시각으로 신 중심에서 인간 중심으로 쉬프팅되는 요 시기를 르네상스라고 하잖아. 근데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이 그 즈음에 쓰였다라는 것을 봤을 때 신이 할 수 없다면 인간이 그걸 실천하면 되지 않아? 인간 본위, 인간 중심주의이기 때문이지. 자, 두 번째 단락. 이 마키아벨리는 군주를 모든 능력과 가치를 소유한 최고의 존재인 요 신을 대리하는 인간으로 아예 규정한 거야. 군주는 신을 대신해서 현실 세계에서 실제로 행위하는 존재야.
신의 존재는 있으나 현실 세계에서는 무언가 직접 행하진 않는데 그 군주라는 자가 신을 대신해서 대리하는 인간으로서 현실 세계에서 실제로 행위하는 존재로 여기는 거고요. 그리고 세계의 근원, 세계의 질서, 세계의 평화, 세계의 도덕의 현실적 원천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마키아벨리는 군주라는 게 뭐야? 신을 대신하는 사람이라고요. 그러니까 신이야 대단한데? 이러니까 절대 권력으로 오해할 수도 있었겠지. 그런데 뭘 위해서 이런 것들, 질서 평화를 인간은 실천할 수 있잖아. 그런 능력이 있잖아. 라는 전제하에 있어서 마키아벨리에게는 군주의 역량이라는 것은 신에 의해 부여된 비범, 익스트라 오디너리한 거야. 다른 백성들과는 달라. 다른 백성들이 할 수 없는 특별한 능력이 있다. 비범한 것으로서 마음대로 개조할 수도 없어. 군주는 오직 본인에게 주어진 운명하고만 대립적 관계에 있기 때문에 자신의 역량으로 운명의 힘과 대결해서 국가의 유지와 존속을 위해서 문화적 질서를 고안해내는 역할을 맡는다는 거야. 군주는 신의 대리인이기 때문에 개인의 어떤 그런 역량보다는 그 국민들의 뜻을 받들어서 강력하게 국가 유지와 존속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고 문화적 질서를 고안하는 데 있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야. 군주가 어떤 전략이 국가 이익에 기여할 것인지 잘 예측한다면 그 운명을 극복할 수 있고, 그렇지 않다면 운명에 짜지게 되는 거니까 군주는 그 시대 상황에 적합하게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내용이에요. 자, 어렵지 않지? 인간의 실천 능력을 전제로 한 거야. 자, 마지막 두 단락. 마키아벨리는 인간 본성에 대한 고찰을 통해 인간 본성, 인간이 갖고 있는 기본적 성질을 통해서 군주에게 필요한 자세에 대해서도 강조한 거야. 그는 뭐라고 했냐면, 인간은 누구나 자신을 위하고자 하는 욕구를 지니고 있다고 말하면서, 뭔데 이거? 이기적이잖아. 이거는 공통적이잖아요. 인간은 이기적이다. 자기를 위하려고 하는 욕구가 있다 말하면서 정치에서 통치자의 유덕함, 덕이 있음으로 인해 발생한 비참한 역사적 사건들을 통해서 인간의 본성이 어떠한지는 이미 증명된 것이라고 주장한 거야. 군주가 통치자로서 그 미덕을 멀리해서는 안 되겠지만 세상은 그 미덕을 안 갖고 있는, 소유하지 않은 악한 사람들로부터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또 한비자랑 비슷하지. 군주는 그래 난 덕이 있느니라를 취하는 게 아니라 정치 질서를 보존할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을 마련해야 돼. 그게 무엇이든 간에 그 방법 중 하나가 강력한 법만 한 게 없는 거야. 법을 제정하는 것인데 마키아벨리는 군주에 의해 제정된 법은 군주가 신의 대리인, 군주가 신을 대리한다는 것만으로도 언제나 오케이 된다는 얘기야. 나아가 마키아벨리는 군주가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악을 행하는 것을 두려워하면 안 된다고 말하면서 필요하다면 초법적인 권모술수와 무력도 쓸 수 있어야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에서 얘기하는 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받아들였을 때, 야 그래? 야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법을 어기면서까지 권모술수와 백성을 해할 수 있는 무력, 다른 나라를 침범할 수 있는 이거 할 수 있다고? 야 이거 너무 카리스마, 이거 너무 독불장군 아니야 이거? 라고 오해가 있는데, 그거를 아니라고 설명하는 게 바로 뭐야? 인간 본성을 전제로 한단 말이지. 그런 인간들이, 자기만을 위한 인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군주는 신의 대리인격으로서 그것을 강력하게 통제할 필요가 있다. 이런 내용을 얘기하는 거죠. 마지막, 그래서 하는 게 뭐야? 군주라면 그 나라를 이끄는 리더라면 뭐 해야 된다는 줄 아니? 전쟁이 군주의 제일인 업무라는 거야. 전쟁을 해라 임금이여, 전쟁을 해라 왕이여. 군주가 군무, 군사 일과 관련된 것을 게을리하면
권력을 잃게 되니까 군주는 항상 다른 나라와 전쟁할 수 있는 그런 군무에 관심을 가지고 군사훈련을 통해서 전쟁과 같은 위험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고 했다. 또 가혹한 처벌이 필요할 때는 군주가 그 집행을 신하에게 위임하대요. 올 봐봐. 야 이거 얘 한번 진짜 사지를 찢어놔야 되는데 그럴 때는 뭐 한다는 거야? 신하에게 위임하되 자신이 원하는 바와 같이 자신이 원하는 바와 원하지 않는 바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했다. 자 이거 뭐 있어? 전에 아까 뭐 했지? 한비자는 신하에게 상벌의 집행 권한을 부여하지 말라고 했지. 요거랑 얘는 지금 뭐라 그랬어? 가혹한 처벌이 필요할 때 이럴 때는 다른 신하를 시키라고. 자기 손에 피 안 묻히는 거지. 자신이 원하는 바와 원하지 않는 바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했다. 군주에게 조언하는 신하들 역시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우선시하기 때문에 군주의 뜻과 일치하지 않은 신하의 조언은 강력하게 꺼지라고 저지해야 한다고도 충고했다. 이러한 마키아벨리의 통치론은 현대의 관점에서 보면 자유 그리고 평등과는 거리가 좀 멀다. 하지만 당대 시각에서 보잖아. 그러면 사변적이다. 사변적이다가 뭐야? 철학적이라고. 되게 철학적이고 추상적인 정치론이 아니라 뭐라고요? 현실적인 통치론을 제시한 거다. 그럼 국가는 아니면 왕은 백성들을 위해서 덕을 닦고 뭐 힘써야 하고 백성 너무 추상적이잖아. 얼마나 쿨해. 얘는 그냥 실질적이고 심지어는 좀 무서운 말이긴 한데 실용적이라고도 했어. 이래야 국가가 잘 돌아간다는 얘기지. 그치? 자 그러면 우리 바로 보면 이제 맞출 수 있겠죠.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걸 봅시다. 자, 가는 한비자였죠. 나는 마키아벨리였는데, 자, 가는 나와 달리 끊고 특정 학자의 저서가 지니는 학문적 가치를 설명하고. 이미 여기서 틀렸지. 가도 뭐야? 한비자의 한비자고, 나도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이고, 달리라고 이미 땡. 이 정도에서 까도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마키아벨리가 있는 나는 한비자와 있는 가와 달리 끊고 특정 학자의 통치론을 옹호하는 입장을 지지하고. 그러면 이것만 봐봐. 나만 봐봐. 그러면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의 통치론을 옹호했어? 그런 거 아니지. 그냥 설명했지. 옹호했다라는 것은 주관적이잖아. 근데 주관적인 게 아니라 그냥 설명한 거란 말이죠. 이미 여기서 이거는 글의 종류조차 글의 성격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거죠. 3번 나는 가와 달리 끊고 특정 학자 정치 철학에 대한 상반된 평가를 제시하고 가는 그런 거 없었는데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은 어떻게 했지? 이거를 부정적으로 봤단 말이야. 혹독한 정치, 강력한 중앙집권, 그리고 그래서 뭔가 법 다 무시해도 되는 그런 무시무시한 현대 세계의 자유와 평등의 질서를 무시하는 이런 것이긴 하지만 또 뭐야? 가장 현실적이었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그런 얘기가 앞에서도 있었죠. 맞네. 이 학자의 통치론에 담긴 구체적 내용을 그럼 구체적 내용 설명하지 추상적인 거겠어. 그럼 얘는 이미 여기서 맞네. 지금 얘들아 이제는 6월이어서 분독을 안 하는데 이렇게도 이해가 되죠? 왜? 이거 학교에서 한 적 있었니? 뭐야? 그래서 이해하는 거야? 아니야 그게 아니라 생각이 나서 이해하는 거야? 같은 글도 다른 상황 다른 번역에서 한번 읽어봐봐. 자 4번 가와 나는 모두 끊고 특정 학자의 정치 이론에 이런 거 없잖아. 변하려면 A라는 컨디션에서 B라는 컨디션으로 가야 되는데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가와 나는 모두 끊고 특정 학자의 주장에 대해 설명하고 끊고 뿡 역사적 사례가 없었지. 그치? 자 역사적 사례가 없었어요. 자 2번 볼까요? 가와 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한비자는 끊고 국가 질서를 바로잡으려고
이거 아니라고 그랬잖아. 국가 규모를 줄이는 게 아니라 뭐라고 그랬지? 군주가 한 국가에 미치는 영향력의 범위는 극히 제한되어 있다라고 얘기했지 작은 국가를 얘기한 게 아니었다. 대충 읽으면 이런 현상이 발생합니다. 2번 한비자는 끊고 도에 따르는 삶을 바람직하게 여기는 노자의 생각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어 안 받아들였어? 이거 2번 어때? 그래서 이거를 통치론의 근거라고 했단 말이야. 맞지? 괜찮네요. 2번. 3번 봐봐. 한비자는 비효율적이라도 많은 사람들이 복종하고 따를 수 있는 통치체제를 마련한다. 이런 얘기 있었나? 이런 얘기 있었어요? 비효율적인 국가를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했지. 비효율적인 것은 무조건 안 된다라고 얘기했죠. 자, 느낌적인 느낌으로 하면 안 돼. 4번. 이번엔 마키아벨리네요. 마키아벨리는 끊고 자신의 역량을 개발하고 개조하는 노력을 게을리하는 군주는 끊고 처벌해야 한다? 얘들아 이거 뭐야? 개조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신의 마키아벨리가 얘기하는 군주는 뭐야? 신의 대리인이란 말이야. 신의 대리인이기 때문에 개조하면 안 돼. 그냥 그 자체란 말이야. 그러니까 땡. 5번 마키아벨리는 끊고 군주의 뜻과 신하의 뜻이 일치하지 않을 때는 군주가 신하를 적극적으로 그런 말 없는데 그래서 2번의 답은 2번이 된다. 그죠? 3번 기억에서 미음까지에 대해 파악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기억은 유교에서 강조하는 인의를 실현하는 것은 끊고 기억이 뭐야? 찾아봐야 되네. 기억이 뭐야? 맨 앞장에 있죠. 유교의 인의를 권장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라는 거 아니야? 뭐가 불가능해? 군주를 공자로, 백성을 공자의 제자로 설정하는 건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맞아 안 맞아? 맞으니까 땡. 니은은 어딨나요? 원래 이상적인 것도 있지만 니은 현실에서는 빈곤함, 비천함, 멸망 이런 것들을 피하기 어려우니까 미혹함에 빠지지 말고 도자의 도에서 벗어나면 안 돼라는 거야. 그러면 이런 가난함, 비참함, 멸망 이런 니은은 인간이 원했던 상황이 아니라 원치 않는 상황이죠.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 놓이게 되면 도에서 벗어나는 경우가 있다는 점을 전제로 했으니 노자로부터 벗어나지 말아라라는 얘기잖아. 그럼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맞죠. 노자 사상을 바탕으로 하라고 그랬잖아. 자, 디귿이 뭐야? 디귿이 두 번째 페이지에 이게 마키아벨리인가? 마키아벨리의 군주로는 혹평의 대상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인간 중심적 시각을 담은 정치 철학으로 평가하기도 한다라고 얘기했죠. 그러면 잘 보십시다. 이거 디귿은 군주를 신의 대리인으로만 규정하지 않고 끊고 뿡 이런 거 없었지. 그냥 군주는 신의 대리인이고 변형 개조 안 된다라고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답은 3번이죠. 딱 봐도. 자, 그 다음에 4번. 리을이 뭐예요? 군주는 오직 운명과만 대립한다. 그래서 국가의 어느 누구와도 우위를 겨룰 수 없는 절대적 존재로서의 군주가 수행하는 역할에 대해 강조한 거야. 어디 군주를 넘봐. 군주와 맞설 수 있는 것은 군주 스스로의 운명밖에 없지. 다 모두 밑에 짜져 이 새끼들아 이런 얘기란 말이야. 맞으니까 땡. 미음. 인간 본성이 어떠한지 이미 증명된 거다. 그러면 미음은 통치자 유덕한 행위로 인해 일어난 혼란상을 통해 끊고 인간의 본성은 원래 못돼 처먹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맞고 만약에 선생님이 지금 문득 든 생각인데 이게 만약에 실제 모의고사에서 변형되거나 학교에서 출제를 하신다. 그러면 인간의 본성이 악하다 뭐 이런 얘기 했잖아. 그럼 뭐가 생각나? 순자의 성악설이 생각나죠. 그럼 얘랑도 연결해서 보기 박스에 넣을 수도 있어. 같이 알아두세요. 그러니까 공부는 이렇게 연결해서 자기의 사고를 계속 확장시켜 나가야 되는 거죠. 자, 다음 4번. 다음은 얘네들 또 대화하네. 인물 둘 나오면 대화시키죠. 하여튼
얘네들은 항상 대화 좋아해요. 한비자와 마키아벨리가 나누는 가상의 대화다. 가상의 대화다. 한번 볼게요. 한비자가 혼란한 시기에 국가의 질서를 바로잡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은 선행을 권장하는 것이 아니라 악행을 처벌할 수 있도록 법을 제정하는 겁니다. 강력한 법에 의한 국가 통치죠. 괜찮지? 괜찮죠? 한비자가 괜찮네. 그랬더니 마키아벨리가 법을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은 질서, 평화, 그리고 도덕의 현실적 원천인 통치자에게만 부여되고 통치자에 의해 만들어진 법은 타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맞아 안 맞아 얘는? 무슨 얘기야? 법을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은 통치자에게만 부여되죠? 그치? 뭐야? 강력한 군주에 의한 통치를 얘기하는 거잖아. 마키아벨리도. 왜? 이 통치자는 어떤 놈인데? 신의 대리인이기 때문에. 그럼 맞죠? 얘도 맞네. 자, 그 다음에 한비자가 이때 통치자가 제정한 법은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적용되어야 하고 악행에 대한 처벌 방식뿐만이 아니라 국가 운영 방식까지 아우르는 것이야 합니다. 이거 본문에 있었죠. 그래서 얘도 괜찮아. 딩동댕. 마키아벨리가 그렇지만 통치자는 사회의 유지와 존속을 위해 법에 의거하지 않고 사회 구성원을 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랬어? 법을 좀 무시하고 법을 넘어서서 강력한 군주제 통치도 가능하지요 라고 얘기했어요. 마키아벨리가. 한비자가 뭐라고 하냐면 처벌의 방식이나 정도가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 통치자는 끊고 맡기면 안 된다고 그랬단 말이야. 기억나죠? 상벌에 대한 권한을 밑에 신하들에게 맡기지 말아라. 근데 마키아벨리는 그렇게 하라. 서로 이 부분이 반대가 됐으니까 답은 5번이 되겠네요. 자, 5번 문제 5번 6번까지 있어. 이게 조금 저건데 일단 볼게요. 자, 보기에 A에서 C까지를 윗글에 가, 나와 관련돼서 조금 복잡한데 어렵진 않아. 자, 보죠. 적절하지 않은 거. 자, 관을 짜는 목수는 사람들이 일찍 죽기를 바란다. 이런. 그래서 장사가 되니까. 그렇다고 목수가 악당이란 뜻은 아니야. 단지 사람들이 죽지 않으면 관을 필요로 하지 않으니까. 목수는 타인에 의해 증오심을 가지지 않아. 그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타인의 죽음을 기다리는 거다. 그러면 A는 어떤 정리가 좀 필요해? A 같은 경우는. 얘 사악한 거야? 사악한 거 아니지. 그럼 뭔 거야? 그냥 자기만을 위해서 움직이고 생각하는 목수는 이기적 존재라는 거야. B 보죠. 천길되는 제방도 어마어마한 것도 땅강아지나 개미굴 때문에 무너지고 백척되는 궁실도 굴뚝 틈새기에서 새어나오는 연기 불 때문에 타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백규가 제방을 돌며 구멍을 메우고 노인이 불을 조심하여 굴뚝 틈새기를 진흙으로 발랐다. 이런 까닭에 백규는 홍수 피해가 없었고 노인에게는 화재 염려가 없었다라는 얘기야. 얘는 뭐야? B는 통치자의 뭐야? 통치자는 뭐야? 어떤 어마어마하게 큰 재앙이나 어떤 무슨 큰일이 일어나기 전에 뭐라고 그랬어? 신중하고 살피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 신중한 태도를 얘기하는 거겠지. 맞죠? 맞죠? 자, 미리미리. 그래서 여기서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유비무환의 자세를 가져라. 나중에 더 크게 엿대기 전에 미리미리 신중하게 살피고 다듬고 준비하고 미리 막아라 이런 내용이에요. C 보세요. C. 수리바퀴에는 30개의 바퀴살들이 바퀴 중심에 있는 하나의 바퀴통에 연결되어 있다. 이 바퀴통은 텅 비어 있어서 여기에 축을 꽂으면 수레바퀴가 돌아가고 수레가 움직인다. 4개의 수레바퀴 가운데 있는 텅 빈 공간은 바로 수레를 움직이게 하는 효용의 근원이다.
얘는 뭘 얘기하는 거야? 네 개의 수레바퀴 가운데 있는 텅 빈 공간. 텅 빈 공간. 아까 뭐가 있어? 허 있었죠. 허정 있었죠. 허정. 자, 그 부분이랑 연결하면 되겠죠. 어우 길다. 빨리 볼게. 자, A와 가를 연결해 볼게. 타인에 대해 증오심을 가지진 않지만 자신의 이익을 위해 타인의 죽음을 기다리는 목수는 금방 얘기한 거잖아. 사악한 게 아니라 그냥 이기심이야. 이거 사악하다 그러면 틀린 설명이에요. 사악한 게 아니야. 그 인간은 원래 그래. 자, A를 나랑 연결해 보자. 마키아벨리랑. 관을 짜는 목수가 사람들이 일찍 죽기를 바라는 것은 끊고 인간은 누구나 자신을 그래 이기적이라고 아까 얘기했잖아. 썩 쓰기도 했었고. 요거를 가지고 있는 거다. 맞죠? 자, 3번 B. 요 신중함. 구멍을 메워야 홍수를 막을 수 있고 틈새기를 막아야 화재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은 끊고 미리미리 유비무환의 자세를 가져서 통치자가 국가를 다스릴 때 신중하게 해야 된다는 시각이랑 이거 맞잖아요. 자, 4번 B다시다. B랑 나. 백척되는 궁신도 연기불 때문에 타버린다는 것은 군주는 위험상을 염두에 두고 정치 질서를 보존하는 방법에 관심을 이것도 맞잖아요. 맥락 비슷하지. 자, 그럼 답은 5번이지 정상인데. 자, 봐라. 아까 C에서는 수레바퀴라는 것은 여러 바퀴살들이 하나의 바퀴통에 연결되어 있고 여기 어디가 텅 비었어? 가운데 있는 텅 빈 공간은 결국엔 뭐라는 거야? 잘 돌아갈 수 있게끔 연결해주는 어떤 효용의 근원이라고 설명했었죠. 그렇지? 그래서 뭐 아까 허정을 강조했었지. 자, 이거 안 보이는데 이렇게 하면 되나? 되는구나. 바퀴살들이 연결되는 하나의 바퀴통이 텅 비어 있어 수레바퀴가 돌아가고 수레가 움직인다는 것은 이거는 얘는 통치자가 자신의 뜻을 확고히 드러내는 다양한 법을 시행해야만 국가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다는 거야? 연결이 안 되죠. 이게 허정이랑 어떻게 연결이 되냐고 이게. 그러니까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몇 번이야? 5번이지. 오히려 자신의 뜻을 확고히 드러내는 다양한 법을 그러니까 시행하자고 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뜻을 밖으로 오히려 드러내지 말고 감춰야 된다.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자, 마지막 가벼운 어휘 문제. A가 뭘까요? A가 밑에 두 번째 단락에 있는데 세상은 미덕을 소유하지 않은 악한 사람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군주는 유독한 태도를 뭐 해야 된다? 취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죠. 취해야 된다는 것은 어떠한 또는 일정한 행동을 보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지. 그래서 돈을 취한 건 아니죠. 휴식을 취하는 것도 아니죠. 뭐야 이거? 답 4번 해야 되지 않아? 우리는 이번 사건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태도를 가지다. 어떠한 행동이나 태도를 가지다. 4번밖에 없네요. 이런 거 틀릴 리가 없겠지. 5번 같은 경우는 특정한 어떤 자세를 얘기하는 거야. 말 그대로 자세. 딱 몸짓. 그걸 얘기하는 거고 이거는 좀 더 얘보다는 추상적이죠. 이렇게. 아시겠죠? 좀 길었습니다. 잠깐 한 10분 쉬었다가 또 한번 해보죠. 자, 그러면 한 비자 하나 마쳤습니다.